미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국무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다만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한국 내 목소리에는 확실히 선을 그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알렉산드라 벨 국무부 군비통제 억제 안정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 준비를 마쳤다는 미 정부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이날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미한 정책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정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은 영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전 세계의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벨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 발언 등은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핵 사용을 포함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방어 준비를 위해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고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무기 공격에도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단호한 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23일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중심부를 공습해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레바논 국영뉴스통신 NNA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베이루트 중심부 바스타 지역의 주거용 건물을 겨냥한 공습으로 최소 11명이 숨지고 63명이 부상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NNA는 이스라엘 공군이 바스타 지역의 알마문 거리에서 5발의 미사일로 8층짜리 주거용 건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장에서 구조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상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보건부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신체의 일부분도 상당수 수습돼 DNA 검사를 해야 최종 사망자 집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폭발이 이 지역 일대를 뒤흔들었으며 건물 한 채가 파괴됐고 주변의 여러 채도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이날 공습은 이번 주 들어 베이루트 중심부를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네 번째 공습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전날 레바논 남부에서도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11층 건물이 파괴됐고 헤즈볼라 소속 구급대원 5명이 사망했습니다. 작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레바논에서 이어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로 최소 3,645명이 숨진 것으로 레바논 보건부는 집계했다. 대부분은 이스라엘이 공세를 강화한 지난 9월 이후 사망했습니다. 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도 무장정파 하마스의 잔당을 겨냥한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져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아침까지 가자지구 곳곳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공습과 탱크 포격으로 어린이 최소 6명을 포함해 19명이 숨지고 40명 넘게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 지역과 남부 칸유니스, 중부 누세이라트의 주택이 공습을 당했고 남부 라파 지역은 탱크 포격을 받았습니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래로 팔레스타인인 4만 4천여 명이 숨지고 10만 명 넘게 다쳤습니다. 하마스는 사상자 집계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스위스에서 첫 안락사 캡슐 사용이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락사 비영리 단체 더 라스트 리조트는 수개월 내에 안락사 캡슐 사르코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처음 공개된 사르코는 내부의 산소를 질소로 대체해 저산소증으로 인한 사망을 유발합니다. 단체는 스위스에서는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고 했다. 스위스는 연명 치료 중단을 의미하는 존엄사는 물론 불치병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원하는 이들은 먼저 의사에게 정신능력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주요한 법적 요건입니다. 이후 보라색 캡슐에 들어가 뚜껑을 닫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후 죽고 싶으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음성이 재생된다. 버튼을 누르면 30초 이내의 공기 중
탄소량이 21%에서 0.05%로 급감하게 됩니다. 사르코 발명가 필립 니치케는 이렇게 낮은 수준의 산소를 2번 호흡하면 의식을 잃기 전에 방향 감각을 잃고 조정력이 떨어지며 약간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식이 없는 상태가 5분 정도 유지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니치케는 일단 버튼을 누르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락사 캡슐 사용은 스위스에서 조력사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주는 사르코 사용을 금지했고 다른 주에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튜어트는 어떤 주에서 뭐라고 말하든 사르코를 사용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질소는 의료용 제품이 아니며 위험한 무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사르코는 키가 1.73m 이하인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팀은 부부가 함께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이중 사르코를 제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 라스트 리조트는 사르코가 사형에 사용되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